지천명, 나이 50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공자가 나이 쉰에 천명, 즉 하늘의 명령을 아는 나이라고 해서 유래한 말입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왠지 모를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지는 시기. 뭔가 새로 배워보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시기. 하지만 누군가는 바로 이 시기가 영어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EBS 교육저널에서는 중년을 위한 공부법은 따로 있다. 50대를 위한 특별한 영어 공부법, 그 비밀을 밝혀보겠습니다. 사실 나이를 들어서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 참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수록 영어 공부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아니요. 근데 이제 되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그런 네.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기억력도 떨어졌다. 그리고 뭘까 이제 아니 나이 들어서 뭐 공부를 해서 뭐 하냐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젊었을 때 이제 방송에서 왕성하게 일을 하다가 나이 40에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그 한국사 공부를 네. 시작을 했는데 물론 이제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만은 이제 13년 만에 이제 어쨌든 그 박사 학위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아니 나이 40에 무슨 그 공부를 하느냐, 네. 공부가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해보니까 좀 힘든 점은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제가 이제 머리가 좋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제가 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더니 그게 좀 되더라. 아무튼 제 경험상 얻은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네. 아니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 저는 사실은요. 또 젊었을 때는 영어하고 또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왜 이제 이게 50대 이 영어 공부를 하게 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아쉬움 또 이제 그 세상이 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국에요. 이렇게 안드레아스 씨처럼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 군인들 몇 분 계셨거든요. 네. 예, 근데 그분들은 부대 안에 계시고 이렇게 만날 일도 별로 없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물론 영어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뭐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뭐 직장에 취직을 못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처럼 절대적으로 뭐 취직하는데 영어 점수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쉽게 포기할 수도 있었던 거죠. 자, 이윤영 기자, 나이가 들어서도 외국어 공부는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관련된 자료를 또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이게 나이가 들어서도 반드시 외국어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치매 예방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현재 우리나라 통계를 보시면요, 그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이제 걸릴 정도로 치매가 정말 굉장히 흔한 질병이 됐는데요. 그 캐나다의 베이크레스트 로트만 연구소에서 발표했던 연구 결과를 보면 네. 이런 게 있어요. 2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언어 하나만 구사하는 사람에 비해서 이 치매 발병이 최대 5년간 지연된다. 이런 조사도 있으니까 좀 주목할 만하죠. 그럼 모국어가 아닌 제2외국어를 배우는 네. 것만으로도 치매가 예방된다는 뜻이겠군요. 그쵸. 와우. 네, 사실 그 캐나다의 서부 그런 그 밴쿠버 쪽에서는 영어만 위주로 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케벡이라든가 아니면 토론토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영어와 이제 프렌치라고 하죠. 맞아요. 프랑스어를 이제 같이 섞어서 이제 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캐나다의 어떤 학자분이 이 다른 지역들 간의 이런 치매 발병률에 대해서 좀 이제 조사를 좀 해본 거죠. 인도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인도는 아시다시피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제2 외국어로 영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히데라바드라는 이제 지역에 거주하는 한 600여 명의 그 주민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조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힌두어랑 그다음에 영어를 같이 쓰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힌두어만 쓰는 사람들에 비해서 한 4, 5년 정도 네. 치매가 좀 늦게 걸렸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영어를 아주 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이든지 그 치매 예방에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연구가 발표가 됐다고 해요. 네.
이렇게 영어 공부의 첫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연구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언어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능에 도움이 되면서 뇌를 자극시켜준다는 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 공부의 첫걸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마스터 유진 선생님. 일단은 자기의 실력을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해 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병원을 가면 네. 어디가 아파서 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진단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바로 치료를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얼마나 단어를 아는지, 어휘력이 얼마나 되는지, 네. 뭐 문장은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지, 네. 아니면 나는 문장은 만들고 영작은 하지만 발음이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는 스스로 좀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할 필요가 좀 있죠. 네. 네네. 목표를 설정하고 영어 학습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마스터 유진 선생님. 네. 다음으로 이제 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구조를 잡고 나서 그리고 좀 그 문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네. 자신감 기르기에 약간 좀 총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약간 이게 문화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 외국에서는 만약에 어떤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얘기할 거에 대해서 서로 대답을 하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네. 특히나 이제 50대가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에 질문하고 이런 거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좀 스스로 깨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주제가 50대를 위한 영어 학습 비법이 아니겠습니까? 그 첫 번째 비법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윤영 기자, 네. 그 첫 번째 비법은 뭔가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바로 정보 표적화라는 건데요. 네. 이제 한마디로 정보를 좀 골라서 공부를 하자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40대 암기법을 다룬 책에서도 나왔던 단어인데 이제 지금 뭐 정재환 교수님이나 또 마스터 유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어느 정도 좀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들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책 처음 딱 첫 페이지를 펼쳐가지고 아 진짜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래서 맨날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를 막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네. 이게 어릴 때는 뭐 집중력도 좋고 체력도 좋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식으로도 이제 공부가 가능했는데 이미 이제 중년이 되셨기 때문에 이때는 완전히 무슨 송두리째 이걸 다 외운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보 표적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보 표적화 방식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진행하셨다고요? 네, 이 40대, 50대 이상 중년을 위한 이 정보 표적화 공부법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일본의 그 우스이 고스케 씨를 저희가 화상 인터뷰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이윤영 기자가 직접 화상 인터뷰한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臼井康介と申します。今日は韓国の皆さんに、本のこととか勉強の方法について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情報標的化っていう暗記方法を見たんですけど、それって何かちょっと説明くださいね。例えば、情報をこう、キーワードに絞って覚えるということがまず一つ挙げられます。情報は長いと大きいと覚えにくいですから、それを小さくして、で、覚える情報をどんどん小さくしてできれば単語ぐらいのサイズにしてしまって、それに集中して覚えるということをやっていきます。なんか特別に私たちが勉強した内容がもっと長い間に残すための方法とかあったら、ぜひなんか紹介してくださいね。それは、情報に触れる回数をどんどん増やすことです。触れる回数を増やす。だから例えば勉強して、その情報を忘れてしまうよりも忘れる前に、もう一回、復習をするんですね。そして人に伝え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は自分の中で分かっているということの表れですから、で、実際に自分で喋ってみたら、またそれが、どんどん記憶が強化されていくと思います。英語の勉強とか韓国にも英語の勉強とかそれを決心したなんかすごく多いなんか人たちとか視聴者たち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この視聴者たちのためのなんかちょっと話したい言葉とかあったらぜひお願いします。はい。
2019年から新しく勉強しようと思っている方ですね。また、新しい年が始まるので、気持ちを入れ替えてですね、やってください。で、コツはですね、限られた時間で絞って時間を区切って、そこで集中的に勉強することです。なので、だらだらとやるんじゃなくて、例えばこの半年に英語だったら、英語でこういうスコアを取るんだと、点数を取るんだというのを決めて、それに向かってもうそこだけこう集中してやってください。勉強してください。はい、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どういました。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내용을 보니까 꼭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공부를 시작하든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 표적화 방법 말고도 또 네. 소개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20분 집중 공부법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늘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지만 어떻게 보면 중년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늘 앉아 계셔서 공부를 그렇죠.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럴 때 이제 유용한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20분 집중 공부법 방식입니다. 저도 완전 한국에서 정말 공부를 다 했거든요. 영어고 네. 일본어고 중국어고. 근데 그때 단어 외울 때 이제 플래시카드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그때 예전에는 저도 앞에 영어 이래서 커피 쓰고 뒤에 그냥 커피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새는 이제 조금 단어 어려운 거 외우고 할 때도 앞에 단어를 쓰면 꼭 거기에 예문을 위에 꼭 적어요. 어떤 맥락이나 단락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쓰고 네. 이제 그 뒤에 거까지 보는. 그렇게 하면 훨씬 이 단어 자체도 달랑달랑 단어 외우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도 더 잘 나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문이 들어 있으니까 더 활용하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꼭 영어 공부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고 배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